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된 소중한 모든 것 운영자이자 활동가인 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소정이고요. 외자예요. 소씨고 이름이 정이어서 제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소중한 모든 것이라는 가게를 하게 됐고, 이 가게가 생각보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특별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도 제가 맞이해서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미리 앞서서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시간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간 굉장히 잘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빠짐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제 채우기로 결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략을 하나 세워놨어요. 이게 앞쪽에 있는 의자를 좀 편한 의자로 해놓고 뒤쪽에 있는 의자를 조금 불편한 의자로 해놨더니 역시 제 생각대로 앞쪽으로 좀 이렇게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런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쓰레기 큐레이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에 대한 모르던 것들, 아니면 내가 외면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다른 분들께 좀 퍼뜨리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제가 쓰레기 큐레이터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제 직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직업들을 지어낸대요. 이를테면 집에 계속 있는 사람은 홈 프로텍터라는 직업을 만들어내서 그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집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홈 프로텍터예요. 이런 직업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저도 그 시류를 따라서 쓰레기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진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 사진에 보이듯이 제가 여행을 할 때 욕심껏 잔뜩 배낭을 채워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짐과 이런 욕심과 물욕들이 저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몸소 체험을 했던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약간 물건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길로 제로웨이스트의 길로 조금 들어선 계기도 돼서 저를 소개를 할 때 꼭 쓰는 사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도대체 내가 여기에 뭘 들으러 왔지를 좀 간략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광고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광고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쉽게도 소리가 이 프로텍터 안에서만 들려요. 그래서 크게는 들리진 않겠지만 영상 보시고 어떤 활동들이 내가 집에 있을 때 나를 아끼고 집을 아끼고 지구를 아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안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시면서 어떤 활동들이 내가 몇 개를 발견했는지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떠야 되겠구나 이렇게 왜냐면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 5개 미만으로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 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서 만약에 못 찾으셨을 것 같은 것들 중에 하나는 잘 썩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입니다. 가구도 그렇고 이빨을 닦았던 칫솔도 그렇고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물건을 써요. 그 이유는 빨리 썩어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물건을 쓰는 것도 또한 친환경 중에 하나, 이왕 물건을 쓰는 거라면 그런 의미로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분리배출을 잘하는 건 혹시 눈에 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배출한 거에서 바로 분리배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를 빼서 내가 장난감으로 재사용하는 것, 업사이클링 하는 것도
또한 이게 이렇게 재활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친환경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물건의 그 일생으로 봤을 때는 종이로 태어나서 종이로 여러 번 사용이 된 다음에 다시 재활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사이클을 늘려서 수명을 길게 하는 친환경 활동 중에 하나다 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그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다 알아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시농부 네트워크에서 오셨잖아요. 그 도시농 하는 것도 잠깐 나오죠. 방울토마토를 딱 따먹는, 사먹는 게 아니라 내가 길러서 내가 방울토마토를 먹는 자급자족의 생활도 들어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남은 이제 달걀 껍질. 사실 달걀 껍질은 분리 배출로 따지면 어디에다가 버려야 될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죠. 왜 일반 쓰레기인지 아세요? 오해, 정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를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왜를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데요. 이 재활용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음식물들이 다 모여서 곰팡이 핀 것도 상관없어요. 다 모여서 얘네들을 건조를 시켜요. 분쇄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물질들을 빼내고 여기서 이제 식약처 같은 곳에서 검사를 해서 적격 심사를 받으면 그걸 다시 뭉쳐서 동물의 사료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료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염분이 빠져야 돼요. 염분이 빠지지 않으면 땅에 묻었을 때, 비료로 묻었을 때 땅이 산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맵고 짜고 맵고 염분이 많고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에서도 받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그닥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알면 내 일상생활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수업을 제가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불을 끈다든지 양치할 때 물을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활동들이 많이 나온 광고였어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제가 이게 원래는 장표 하나를 띄워두고 막 2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전 너무 재밌어서 2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 눈이 막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표를 빨리빨리 넘기되 동영상으로 이분들의 뇌를 깨워줄 수 있는 자료를 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영상인데요. 이거는 딱 보면 엄청 친환경적인 엄청 친환경적인 CF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았을 때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상민이 요즘 별명 뭔지 알아? 응? 용기맨.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 아니, 뭐 닦는 용기를 종류별로 엄청 들고 다녀. 그래서 용기맨.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에이, 불편해도 해야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오셔서 용기맨들이신데 용기맨에 관한 CF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는 찾았다 하시는 분. 지금 3분이 하셨거든요. 저한테만 속삭여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뭐 찾으셨는지. 종이컵.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종이컵. 여기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크게 말씀하시는 걸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요새 MBTI 혹시 아세요? MBTI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혈액형처럼 요즘엔 MBTI로 자기의 행동 성향을 막 얘기를 하는데 I이신 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 물어보는 거를 꺼려하시고 제가 물어보면 다음번에 안 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삭여서 여쭤봤는데 2가지가 나왔어요. 종이컵과 자동차. 자동차는 왠지 아시겠어요? 종이컵은 그래 종이컵 쓰는 게 나오면 안 되지 라고 당연히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동차는 왜 나왔을까요? 탄소를 마구마구 배출하는 내연기관 차를 성공하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해서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이 친환경이에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지. 이게 이 광고의 치명적인 오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 제작자거나 광고 감독이었다면 그래 성공하는 사람들은 요새 그랜저를 타. 근데 그랜저를 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데 관심이 많아. 그렇다고 하면 방금 그 사람들을 뭐 카풀을 한다든지 카풀을 한다든지 아니면 난
자동차 굉장히 좋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놓고 다녀. 막 이런 내용을 넣었을 텐데 그걸 안 넣고 멋진 자동차를 타면서 용기를 바리바리 들고 다니면서 혼자 타고 다니는 막 기름을 막 쓰는 그런 CF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이 CF가 나왔을 때 그랜저가 21년도에 출시가 돼서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와 좋은 광고 나왔다. 이제는 기업들도 이런 거에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데 눈을 뜨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 감수성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동차를 판매하는 CF에 용기맨을 넣었지? 이게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감수성을 높여가다 보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잘못된 거를 조금씩 고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어떻게 높일 것이냐. 동기부여가 계속 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그거를 실마리로 우리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CF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라는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왜 쓰레기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서 막 길지 제로는 숫자 0이라는 뜻이고요. 웨이스트는 쓰레기나 낭비를 웨이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쓰레기통 보면 웨이스트라고 많이 써져 있어요. W로 시작하는 단어. 근데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쓰레기나 낭비가 0으로 된다. 이게 제로 웨이스트예요. 제로 웨이스트는 그래서 낭비를 줄여가면서 내가 배출한 일상 쓰레기를 좀 줄여나가자 하는 활동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 거죠. 이를테면 쓰레기를 거부하고 싶고 쓰레기를 거절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곳이 마트예요. 네. 마트는 이미 다 소포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맘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검은 비닐봉지 때문이죠. 이건 근데 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큰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아니면 대형 마켓이나 이런 곳들은 법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층이고 규제 안으로 들어오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법으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몇 미터 이상의 큰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검은 봉지를 공짜로 제공해서도 안 되고 제공할 수 없다로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트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이미 다 소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담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편리하다는 인식을 줘요. 비닐로 가보면 여기는 소상공인들이 막 모여져 있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좀 보호해야 되는 계층이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안 받으니까 우리는 이미 안 싸져 있는 걸 들어오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편리하게 싸서 줄 수 있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마련된 공간이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거예요. 이미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들여오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간에 포장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포장 안 해서 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커피 시키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게에서는 빨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커피 마실 때 빨대 꽂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 말고는. 집에서는 그게 익숙한데 밖에 나와서는 왜 그런지 몰라도 빨대를 계속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대가 필요한가요? 했더니 음료를 저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빨대 대신 긴 스푼을 제공을 합니다. 저어서 드시라고.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맘 편히 거절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공간들은 저처럼 그냥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이에요 이렇게 하는 공간 말고도 그냥 카페인데 빨대 제공 안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제로웨이스트 카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어떤 공간들을 막 찾고 있냐면 그냥 일반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게들을 찾아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더 자주 누군가가 방문을 해주게 된다면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저기가 왜 이렇게 안 되다가 잘 되지? 벤치마킹을 해볼까? 저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네? 그러면 우리도 빨대를
바로바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제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소비자의 힘이기도 해요. 이 뒤에서 나올 얘기인데 제가 또 이렇게 산으로 갑니다. 얘기가. 그래서 쓰레기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려고 할까? 아까 음식물 쓰레기처럼 음식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식으로 재활용되는지를 알면 음식물을 버리기 전에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돼지갈비를 막 먹었어요. 돼지갈비 먹고 돼지뼈가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지?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돼지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막 파 장아찌를 해서 양파 장아찌. 그래서 양파 껍질과 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건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냉장고요. 냉장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밭을 일구시는 분들은 비료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유기물체니까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또 그렇게 비료화를 시키지만 일반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영양가도 없고 동물들이 안 먹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김장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장 쓰레기 우리 어디다 버리나요? 일반 쓰레기 혹은 따로 배출을 하죠. 김장 처리되면 어디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로 가나 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지. 왜냐면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니까. 근데 그거는 염분이 굉장히 많은 쓰레기로 규정이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김장 쓰레기들을 따로 모아서 선별장에서 조금 더 염분 제거를 열심히 하는 시즌이 와요. 그래서 그 김장 쓰레기들만 모아서 염분 제거를 더 하려고 따로 모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원래 인원보다 많은 건가요? 아니요, 정말요? 막 그러고 있어요. 저 이렇게 출석률이 뭘 말하는 거예요? 김장 그 배추 절인 걸. 네, 절이고 뭐 이렇게 그 염분도 많고 그 고춧가루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는 거. 그리고 고추 뭐 아니요, 김장할 때 나오는 쓰레기. 네, 김장할 때 나온 쓰레기도 있잖아요. 뭐 배추 절였는데 여기 분들하고 좀 약간 결이 안 맞는 얘기였나 봐요. 너무 다행입니다. 여기서는 안 버리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근데 김장 쓰레기를 따로 버리라고 다 안내가 붙거든요. 그 얘기는 이게 배추 겉에 거를 싹 떼고 안에 것만 김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추 속을 다 채운 다음에 남는 거를 또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염분 제거를 더 하려고 김장철에는 따로 수거를 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맞기는 하지만 얘를 따로 버리고요. 다 먹은 김치는 물에 막 헹궈가지고 염분을 최대한 뺀 다음에 버리시는 게 맞고요. 간장, 고추장, 된장은 일반 쓰레기예요. 염분을 뺄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쓰레기를 제대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쓰레기에 관한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쓰레기는 뭘까요? 뭐를 쓰레기라고 할까요? 필요 없는 거, 버려진 거, 재활용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쓰레기라고 하죠. 그러면 쓰레기를 생각할 때는 보통은 다 사람들이 유형의 쓰레기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종류를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재질이고요. 뭐 일반 쓰레기 말고 재질 말고 일반 쓰레기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쓰레기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말고 산업 쓰레기, 네. 핵 폐기물, 네 맞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도 쓰레기인 거예요. 물건을 내가 소비할 때 나오는 것들. 쓰레기는 그 어원이 쓸어 담다에서 왔습니다. 쓸어 담는 것들 해서 쓸어기라고 불리우다가 쓰레기라는 이제 말이 됐어요. 버리는 물건,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쓰레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웨이스트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있다. 쓰레기들은 어느 통로를 겪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일반 쓰레기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반 쓰레기를 트럭에 가지고 가요. 뭔가 새벽에.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다 탄 재가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 소각장을 건너뛰고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네. 첫 번째,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이제 재활용 쓰레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스티로폼 박스죠. 스티로폼 박스 이 철은 뭐 예전에는 추석이나 설날 철에만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사람들이 서로 간의 정을 이렇게 음식과 과일과 이런 것들로 나누다 보니까 직접 방문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스박스에 담긴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거의 그 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트럭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게 요렇게 작은 정도면 보이시죠? 저 창고가 그냥 일반 창고가 아니라 3층 높이의 창고거든요. 그 옆에 보시면 조그만한 트럭이 옆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데 그 정도로 높게 엄청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스티로폼 박스인데요.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20분이 채 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만 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여기에 고용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요만큼씩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대충 하게 되겠죠. 빨리빨리 넘겨야지 그 다음날 또 들어오니까. 근데 대충 하더라도 배출하는 사람이 제대로 배출을 하면 얘네들이 조금 대충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순환이 되면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 뭐가 붙어 있죠? 비닐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5개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어. 상사가 나를 엄청나게 갈구고 집에 오니까 집이 난장판이어가지고 이 집을 치우느라고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런데 집 앞에 택배가 5개가 있네? 이게 뭐지? 했더니 엄마가 떡갈비도 보내주고 과일도 보내주고 누가 내 생일이 곧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보내줬어. 이걸 많이 먹고 나서 딱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테이프를 떼지 않고 보낸 거예요. 누군가 해주겠지. 그런데 실상은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재활용 품질이 낮은 재활용 재질이 되는 거예요. 재활용 품질이 항상 높게 유지가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스티로폼이 되고 스티로폼이 다시 스티로폼이 되는데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양이 들어와도 스티로폼이 되는 양이 되게 적어지고요. 아예 다른 게 되거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비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재활용이에요.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2~3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거나 이런 사료화해서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인데 재활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배출을 했을 때 재활용이 되는 률이 60% 정도래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내놓으면 40개는 재활용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60개는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괜찮지 않나? 다른 나라는 어떻지? 독일은 62점이에요. 그 미국은 35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재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 재활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재활용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그 물건이 다시 다른 물건이 되는 거. 그게 실질 재활용이거든요. 그럼 실질 재활용 말고 뭐가 또 따로 있어? 에너지 재활용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에너지화 시키면 그것도 재활용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재활용하고 에너지 재활용을 붙였을 때 우린 62점인데 실질 재활용만 따지면 40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배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분리배출은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제대로 분리배출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독일은 62점 중에 실질 재활용률이 58점입니다. 그러니까 탄력률이 되게 적은 거죠. 근데 그거는 꼭 소비자 문제뿐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 탓도 있고요. 그 물건을 만드는 걸 제대로 규제를 안 하는 정부 탓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 물건을 만드는데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되고 기업은 그 규제에 맞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썼을 때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는 게 3박자가 딱딱딱딱 떨어져야 재활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삐그덕대니까 재활용률은 높은데 실질 재활용률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비자들의 무관심과 혹은 무책임도 같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저희 남편이요, 저한테 여보는 말을 고무줄 같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손가락이 끼워져 있는데 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 다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직까지 하고 있죠. 구월동입니다. 네, 여름에 여기는 구월동, 여기는 플라스틱 지구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올랐던. 사람들이요, 습성이 뭐냐면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해요. 남들이 해서 다 따라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심각하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지금 버려지는 이 플라스틱 컵 자체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활용에 대한 환상을 조금 깨셨으면 좋겠는 게 재활용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재활용이 다시 페트병이 되면 좋은데 페트는 재활용한 페트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음식물을 담는 이 식품 용기는 재활용된 재질의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게 아직까지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라스틱만 음식을 담는 용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버린 플라스틱들은 우리가 재활용하려고 다 분리배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냐? 실로 만들어요. 의류나 가방으로 만듭니다. 혹은 이 주변에 제가 그 우유 박스 있죠? 그 바켓스 같은 생긴 거, 그런 플라스틱이 돼요.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쓰여지고 나서 파쇄가 돼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보다 더 낮은 급의 플라스틱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이거 재활용되니까 괜찮아 하고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또 먹기 위해서는 새로운 탄소를 아니 새로운 석유를 뽑아내야 돼요. 플라스틱과 비닐이 원래 원료가 석유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석유를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탄소 발자국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된다고 마구 써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쩔 수 없다면 재활용 잘 되는 재질을 사서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면 지금 이건 어쩔 수 없는 물건들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서 공지해 주신 바와 같이 음료 드실 분들은 텀블러 준비해 주세요. 근데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아이들처럼 이렇게 할 때 흘리는 게 아닌 바에는 꼭 필요한 물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문화 자체가 음료를 먹을 땐 이게 자연스럽지, 이게 당연하지, 저쪽도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해 라는 그런 인식이 막 퍼지게 돼서 이게 너무 당연한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여름에 이런 풍경도 덩달아서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린 게 이제 환경 감수성이 낮아서, 혹은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 아니면 쓰레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이죠. 방류가 됐죠. 네, 오늘 방류가 됐습니다. 저는 미리 소금을 사놨어요. 네, 소금 사놓고요. 이게 그 태안의 천연 자염을 사서 간수가 다 빠진 걸 사가지고요. 한 포대에 12만 원에 샀어요. 네. 이제 곧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조금씩 원하시는 만큼 리필하실 수 있도록 네, 판매도 할 생각이긴 한데요. 소금값이 정말 많이 뛰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이거를 바다에다가 버리면 바다는 어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섞여 들어간 그 핵 폐기물이 결국엔 돌아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반대도 계속 많이 하고 걱정도 하고 나의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에 미리 소금도 사재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횟집이 다 줄줄이 망해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겠죠. 누가 회를 먹겠어요? 이제 핵 폐기물이 들어갔다고 다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본에서 막 쌓여 있는 그 핵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 핵 폐기물들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버릴 거라고 해요. 그 바다의 자정작용이 그 자정작용이 얘네들이 이렇게 걸릴 수 있을 정도로만 나눠서 버리기 때문에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30년이 걸려서 지금 있는 걸 다 버리잖아요. 그럼 또 밀려 있는 거예요, 뒤에. 그 뒤에 또 밀려 있고 30년씩이 계속 밀려서 쓰레기가 줄줄이 버려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고 그러냐?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걸 없앨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에 기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왜 쓰레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 라고 드는 거예요. 저 오늘 쓰레기 얘기만 할 거니까. 왜 핵 폐기물은 그 핵이라는 위험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 경고, 그 말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핵 폐기물을 버리는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위험성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달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담배 꽁초 개수가 1억 개래요. 전 세계로 따지면. 근데 담배 꽁초 안에는 플라스틱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 필터는 굉장히 가벼워서 물에 뜨는 재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1억 개 비의 담배 꽁초는 어떻게 되냐면 가라앉지 않고 떠요. 뜨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다에는 그림자가 없죠.
가려줄 곳이 없잖아요. 햇빛에 막 쪼이는 거예요. 그 바깥에 햇빛에 뭐 수년간 쪼여져 있는 플라스틱 보면 색깔이 바래고 바스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배꽁초도 이제 바스라지는 거예요. 바스라지고 파도가 계속 치죠. 염분에 쩔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요. 그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은 새우가 먹고, 새우를 또 다른 큰 새우가 먹고, 그 새우를 그 물고기가 먹고, 그 큰 물고기를 그 다른 물고기가 먹어서 그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 다행이다. 나는 생선 비린내 나서 못 먹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소금을 안 먹을까요? 먹잖아요. 김도 드시죠. 미역도 먹어요. 조개도 먹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핵폐기물만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쓰레기 문제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 시작이 된 게 아니라 30년, 40년 전부터 이미 예견돼서 기후학자든 환경학자든 모든 사람들이 동물학자든 많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를 해왔던 내용이거든요. 플라스틱 사용량 줄여야 된다. 비닐 사용량 줄여야 된다. 그런데 사회는 그런 줄이는 방향 쪽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써서 어떻게 하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일회용품을 많이 써서 이 순환율을 빨리빨리 하게 해서 내 물건이 빨리 쓰고 또 다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지금 핵폐기물 문제만큼 부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쓰레기들은 같이 버려지고 있고요. 이 쓰레기들이 잘못 버려져서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 버려져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이 바다에서 그 해류를 통해서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섬 자체가 GP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예 지도에 등록이 됐어요. 구글 지도에. 그런데 그 크기가 여의도의 16배 크기예요. 굉장히 큰 크기고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태평양 근처에 하나가 큰 게 있고 이제 호주 쪽으로 해서 그쪽에 또 큰 게 하나가 있고 여러 개가 생기고 있는데 얘네들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바다에 있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섬이 돼서 둥둥둥둥 해류를 따라서 점점 커지면서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얘네들 다니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느리니까 얘네들이 덮인 그 바다 아래쪽은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플랑크톤도 살 수가 없고 없으니까 새우가 없고 걔네가 없으니까 큰 물고기들이 없고 얘네들이 이렇게 활개를 쳐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뭐 해조류도 못 자라니까 숨을 곳이 없어서 뭐 이런 개 종류도 안 살고 작은 물고기들도 안 오게 되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돌아오는 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걸로 돌아오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바다는 굉장히 큰 탄소 흡수원이에요. 그런데 바닥이 덮이잖아요. 그럼 탄소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공기 중에 탄소가 더 많이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고 이 탄소가 하는 역할은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거를 막고 있으니까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쓰레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변화를, 나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너무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쓰레기 문제인데도 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기업들, 정부들, 많은 선진국들이 덮으려고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빨리 우리 이런 물건을 사고 싶어 라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포장이 안 된 물건을 사고 싶어. 나 포장 필요 없어. 나 플라스틱 필요 없어. 나 다회용 물건 살 거야.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조금씩 변하겠죠. 막 일회용품 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까 돌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쓰는지에 대해서 선택의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 이제 1만 톤 거대 쓰레기 산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한 5분 정도 쉴게요. 바다에만 쓰레기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도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요. 이런 쓰레기 얘기를 하면요. 인터넷에 우리 쓰레기 줄여야 돼요. 저 제로웨이스트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반박을 해요. 논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반박을 하냐면 우리나라만큼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보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데 왜 너는 그쪽 가서 얘기 안 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거 조금 발생시킨다고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 더 큰 문제야 라고 얘기를 덮어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니 그건 걔네들의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쓰레기가 문제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자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미국이 책임지게 돼 있고요, 중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중국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1인당 발생시키는 쓰레기 양이 아무리 많아도 걔네들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 묻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견주었을 때 미국 1인당 발생시키는 플라스틱보다 3배의 플라스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1인당 평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쓰는 플라스틱 양보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플라스틱 양이 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걔네들보다 땅이 훨씬 더 좁아요. 땅에 묻을 데가 없어요. 매립지가 좁아 터지죠. 쓰레기는 맨날 나와요. 엄청 사람들이 선진화돼가지고 카페도 많이 생겨, 뭣도 많이 생겨, 물건도 많이 생겨, 생산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 소비도 너무 많이 해요.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태워진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재가 된 다음에 매립지로 가야 매립지가 차는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소각장이 꽉 차버렸어. 그럼 남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상태로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큰 상태로 묻히기 때문에 매립지가 빨리빨리 꽉꽉 차게 되는 게 우리나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때요? 머리가 좋은 사기꾼의 나라죠. 언제 어디서는 어떤 소스로든 사기를 칠 수 있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어떤 사기를 치냐면 아파트나 아니면 무슨 기관이나 회사나 용역을 맺어요. 우리 쓰레기 한 달에 요만큼씩 나오는데 너네 쓰레기 회사 이거 가져가서 처리해줘 라는 용역을 맺어요. 그런데 회사든 뭐 이런 아파트든 관리비를 줄이려면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약금을 가장 낮은 곳하고 맺겠죠. 혹은 뭐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뭐 확인하는 곳도 있겠지만 제일 낮은 곳으로 할 때 입찰을 제일 낮은 가격을 쓰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런 다음에 이 쓰레기를 가지고 오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용역은 3년이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쓰레기를 받아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 소각장에 쓰레기를 넣으려면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입찰한 그 용역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냐면 고속도로 뒤쪽 야산을 찾아요. 그래서 차로 일부러 들어가야지만이 있는 그 맹지를 찾아서 3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맹지 주인 어때요? 뭐야? 웬 횡재야? 난 이 땅 못 써먹을 줄 알았더니 누가 나하고 계약을 하자네?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자원 뭐 모으는 사람이래. 뭐 고철 같은 거 모으는 사람이래. 좋네. 뭐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임대료를 받고, 조그마한 임대료 받고 그 땅을 빌려줘요. 3년 뒤에 가요.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10,00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러 가지 상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우리는 쓰레기를 버릴 때요, 그 재활용되는 쓰레기에는 재활용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정부가 이건 다시 재활용한다 해서 재활용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고요.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는 어때요? 쓰레기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는 비용이 소비자가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넣잖아요. 일단 우리는 우리가 발생시킨 쓰레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나 뭐 회사에서 관리비를 내야 되시는 분들은 관리비로도 또 한 번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버려요. 그런데 이런 게 생기면요, 내가 낸 세금에서 또 다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몇 중으로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내가 돈을 내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복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다 내서 나한테 복지로 못 돌아오는 게 나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매립지가 지어질 때 땅을 엄청 파내려가서 여기에다가 방수포를 깔아요. 이 쓰레기에서 나온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방수포를 깔고요, 관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이 물을 빼내요. 관을 가스도 빼내고 물도 빼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 같은 데서 나온 물이 땅에 스며들고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물을 먹게 되냐? 사실 그렇진 않죠. 왜냐면 지하수를 빼내면 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정화가 된 물인지를 확인을 하고 수질 검사를 하고 생수를 만들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 몸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드는 거는 있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버려지고 있는지, 이게 분리배출이 맞는지, 분리배출한 관리인 용역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 기업들은 어떤 물건을 파는지, 왜 이렇게 파는지, 이렇게 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거부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찬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것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기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사기치는 거 어떻게 막냐면 일단은 관리 쪽에서 얘네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업체랑 용역을 계약한 업체에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 소각장으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소각장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우리가 씹어 먹고 있는 상태다. 네, 그렇다. 생수에도 나노 플라스틱이 가득 발견된 게 최근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줄여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5분 쉬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아까 그 얘기 안에 포함된 이야기이긴 했어요. 버려진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제대로 버려져도 얘네들이 결국에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 가는 거죠.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그 동영상에 나오는 곳이 송도 소각장 안에 있는 그 시설을 직접 견학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집게로 쓰레기를 이렇게 잡아서 계속 터트리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 위에 이렇게 조작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쓰레기들을 집어서 이거를 들어 올린 다음에 터트려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한 번 집은 집게 안에 있는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5톤 트럭을 가득 메울 정도의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이분이 계신 높이가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오늘 들어온 쓰레기를 조금 많이 처리한 상태고, 이게 거의 한 절반에서 그 넘게까지도 차 있는 상태고요. 또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교대로 이 자리를 메꿔서 계속 터트립니다. 이걸 터트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0리터든 20리터든 종량제 봉투에다가 일반 쓰레기를 정말 꽉꽉 눌러서 채우잖아요. 이제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막 테이프로 막고 이렇게 해서 채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놓으면서 쓸모가 싹 없어진 거예요.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쓰레기를 내놓기 위해서만 필요한 물건인 거죠. 나는 10리터치의 쓰레기를 발생시켰어. 그러면 10리터 종량제 봉투 비용만큼을 내가 여기다가 내는 거고요. 나 이사 가서 쓰레기 버릴 게 많아가지고 50리터짜리 10장 샀어. 50리터짜리면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물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고요. 소각장에 들어가면 이 종량제 봉투 쓰레기는 뜯는 거죠. 이런 식으로 뜯어서 나풀나풀 거리게 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활활 잘 탈 거 아니에요. 덩어리째 있으면 잘 안 타겠죠. 계속 뭘로 쑤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하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쌓여 있어요.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각장이, 송도 소각장이 24시간 동안 운영을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태울 수 있는 게 하루에 400톤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는 소각장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거긴 청라소각장입니다. 청라소각장은 송도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아서 380톤을 태울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인천에서 하루에 발생한 일반 쓰레기를 소각장에서는 780톤까지는 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780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5톤짜리 트럭이 몇 대 있는 거예요. 150톤 넘게 있는 거예요. 150대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쓰레기 뭐 그냥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태워져서 매립지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인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가 1,100톤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300톤 넘는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버린 그 봉지 그 상태로 매립지로 들어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럼 매립지로 들어간 그 쓰레기들이 썩을 때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타지도 않은 쓰레기들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애초에 제가 맨 처음에 이케아 광고 보면서 썩는 쓰레기들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썩는 쓰레기들이 많이 일반 쓰레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만큼 매립지 안에서 빨리 썩어나는 쓰레기들이 많을 거고, 다음번에 다른 매립지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 이 공간에 와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토양에다가 쓰레기를 넣는 격이지만 계속 이 땅에만 쓰레기를 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으면 아직 여기는 부피가 안 가라앉았기 때문에 다른 땅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땅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각장이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면 우리가 겪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천 사람들이잖아요.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이죠. 인천 땅,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쓰레기를 줄이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냥 780톤까지 줄이면 매립지가 그렇게까지 빨리 차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그러면 되냐? 아니죠. 왜냐면 우리 수도권 매립지니까 경기도권,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건 진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요,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맘먹은 사람도 하기 힘든 게 쓰레기 줄이는 일입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쉬운 해결책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그때 말하지 않았나요? 말 안 했나요? 뭐죠?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소각장을 또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소각장을 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소각장이 미어 터지니까 소각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저기 남한금린공원에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주변 어때요? 사람들이 와 환영할까요? 너무 싫어하겠죠. 왜냐면 소각장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고 그러면 분명히 몸에 안 좋은 게 많이 나올 거고, 왜 그 소각장에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가 없으면 소각장 안 만들 수 있는데 쓰레기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각장이 필요한 거라는 거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어디서도.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너 쓰레기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맞다 나 쓰레기 줄여야지 쓰레기 줄일게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유도 얘기해줘야 되고 그 필요성도 절감을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실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2035년인가 지금 이제 계획으로는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매립이 금지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는 380톤의 그 쓰레기가 직매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매립, 소각되지 않고 직매립이 되고 있는 건데 직매립이 금지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앞에서 쓰레기를 원래 하루에 한 번씩 가져가던 걸 3일에 한 번씩만 가져가게 되고요. 5일에 한 번씩만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5일 동안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서 냄새가 엄청 날 거란 얘기고, 그 냄새 때문에 구데기도 볼 거고 쥐도 볼 거고 바퀴벌레도 엄청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한꺼번에 쓰레기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는 실패했지만 쓰레기 다이어트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껏 살던 대로만 살아오면 절대로 줄일 수가 없는 게 쓰레기예요. 더 앞으로 늘어나는 건 너무 쉬운데 줄이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줄이는 거를 시작을 할 때 이유를 알고 줄이면 조금 쉽겠죠.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생각하고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아니면 나를 생각해서 하는 활동 중에 플로깅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이게 플로카업이라는 그 스웨덴어, 또 스웨덴이 나와요. 스웨덴은 정말 환경 감수성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스웨덴에서 시작한 운동인데요. 스웨덴어로 플로카업은 줍다, 이삭을 줍다라는 뜻이래요. 이삭을 주우면서 조깅한다 해서 플로깅이라는 합성어가 생겨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합성어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로깅을 부르는 말이 줍깅 혹은 쓸어 담깅, 쓸깅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플로깅 모임에 가서 열심히 쓰레기를 주웠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주운 쓰레기도 아닌데 왜 주워? 그러니까 보통은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뭐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 아이들한테 막 요구르트 사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아이들이 쓰레기 줍는 거 너무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길에서 쓰레기 줍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것 때문에 플로깅을 하는 사람을 되게 특별히 보는 게 있는데 저는 플로깅을 할 때 지구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미래에 먹을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내가 이걸 하는 걸 남들이 보면 그 사람들도 길에다 버리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를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플로깅이에요. 물론 그게 약간 제가 움직이는데 도움도 되고요. 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져야 되고 그 문제점을 조금 더 기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매립지 안에 있는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지금 직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립지는 지금 1-1 매립지 끝났고요. 2 매립지 끝났고요. 지금 3-1 매립지도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럼 3-2 매립지가 되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4 매립지를 열어야 되는데 4 매립지는 지금 저어새들이 살고 있는 습지예요. 근데 만약에 이 3매립지까지 가게 되면 저어새들 쫓아내고 거기를 메꿔가지고 매립지로 만들겠죠. 그런 생태계 문제들도 같이 쓰레기 문제와 함께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매립지까지 지금 부지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로 고통받는 게 더 이상은 동물들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뭐 쓰레기들이 많아져서 혹은 소비와 생산이 많아져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이런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게 굉장히 가속도화돼 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있고요. 동해 자체도 지금 해안선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갔던 동해랑 지금 간 동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해수욕을 하러 많이 갔었어요. 물이 되게 이렇게 물이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되게 그 약간 동해만의 그런 게 있어서 수영하러 되게 많이 갔는데 요새는 서핑을 하러 많이 가요. 왜냐면 해수면이 되게 이렇게 깎아지르듯이 해서 깊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예전처럼 수영을 하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서핑을 하러 놀러 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인데 사람들은 새로운 놀거리가 생겼다고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바다에서는 해수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외국처럼 서핑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쓰레기로 인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20년만 지켜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 인천 삶의 터전도 계속 매립 때문에 줄어들어 가고 있고 인천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에서도 쓰레기 처리를 굉장히 하는데 골머리를 썩고 있고 쓰레기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골치를 맞고 있다. 인천도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하대까지 이제 곧 침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기후학자들은. 사라지는 게 몰디브랑 투발루뿐만이 아닙니다. 투발루하고 그 유튜브에 치시잖아요. 그럼 투발루는 저 뉴질랜드 옆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20년에 비해서 땅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예. 땅이 줄어버렸어요. 거기는 그 해발 고도가 낮은 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투발루에 있던 사람들은 기후 난민이 돼서 거의 다 다른 섬,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그 투발루 총리가 자기가 어렸을 때 놀던 마당이 있던 곳에서 여기까지 잠겨서 연설을 하는 장면도 뉴스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땅을 잃고 터전을 잃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졌어. 뭐 플라스틱을 먹고 거북이가 죽었어.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을 해야 되는데 실감을 해야 바뀌는데 이게 동물로 대치를 해서 생각을 하니까 실감이 안 돼서 안 바뀌는 거죠.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로 조금이나마 실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너무 많은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모래내 시장을 갔어요. 모래내 시장에 갔더니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뭐 만드는지 아세요? 네, 검은색 비닐봉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검은색 비닐봉지를 이렇게 만들어도 이분은 다른 데 광고도 안 해요. 앞에다 쌓아놓으면 상인들이 사가고 또 쌓아놓으면 상인들이 또 사가고 또 사가고 오늘 2번 사가고 3번 사가고 왜? 탁탁 뜯어가지고 계속 주니까. 그리고 제가 모래내 시장에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장바구니 가지고 오고 비닐 안 쓰기 캠페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랜덤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비닐봉지가 없으면 당근 하나 서비스로 드리고 양파 하나 드리고 이런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근과 양파를 4박스를 준비해 갔는데 그 중에서 3박스가 남았습니다. 왜냐면 장바구니 다 들고 다니세요. 이게 그 구루마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 왜냐면 이제 여기에 내려가지고 시장까지 들어가려면 차로 못 들어가니까 다 이제 짐이 무거우니까 끌고 다니시는 걸 당연히 다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줄을 쫙 서요. 나 장바구니 가져왔어 하고 탁 보면 검은색 비닐봉지, 검은색 비닐봉지.
이거는 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거기 상인들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왔지. 이거 그럼 거절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거절해? 그냥 담아서 주는데. 그냥 아예 고르기 전에 비닐봉지 필요 없다고 하고 여기다 담아달라고 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안 준다는 거야? 네,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박스가 남아서 왔어요. 3번 더 나갔는데도 똑같이 1박스씩만 쓰고 왔습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물건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 환경 스페셜은 이런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발한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버린 옷들이, 이 장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버린 옷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좀 고발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지 않은 옷들은 아울렛에도 들어가고요. 아울렛에서도 사지 않은 옷들은 지방 약간 중소 매장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 지방 중소 그냥 마켓들에서도 판매되지 못한 것들은 다 싸져서 다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고 또 다시 다른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계속 내오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 처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같이 제3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원금과 함께. 우리 잘 사는 나라에서 너네 옷으로 그 지원해 줄게. 우리 옷 보내주면서 우리 컴퓨터도 같이 보내줄게. 우리 지원금 주면서 우리 옷 보내줄게. 우리 옷 보내준다는 그 말이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3국은 우리나라 같이 매립지나 소각장 같은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그 집 앞에 만약에 오면은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그 공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풀이 자라날 곳이 없고 소들은 그 옷을 먹고 뭐 이런 이상한, 여기 아까 소 풀 먹는 거 안 나왔나요? 오늘 옷 먹는 거? 네. 이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데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에서 1년에 만드는 옷의 양이 한 사람이 1년에 77벌 정도를 사야지 되는 양이래요. 근데 우리 옷을 1년에 77벌을 사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패션 업계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막 패션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77벌까지, 그러면 나머지 옷들은 그냥 다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옷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과 에너지와 염색약과 화학약품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걸 막 빨고 또 염색하고 또 없애고 뭐 잘못 만들어진 건 버리고 에너지 막 기계로 쓰고 이런 것들 다 오는데 우리는 옷을 고를 때 패션 그리고 가격, 메이커 이런 것들을 보고 사죠. 내가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버리는 물건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관심의 한 방향이 되는 거고 실천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이걸로도 충분히 우리 일상은 변화될 수 있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라고 연예인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가 맨 처음에 이 가게를 운영을 했을 때요.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직업이 간호사를 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여행가가 됐다가 그만뒀다가 저한테 안 맞다 하면 바로 그만두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게를 할 때 제 스스로 제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로마 테라피로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쓰자. 그리고 그걸 알려주자라는 생각으로 비누 공방과 함께 가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관심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강의도 하게 되고 자원 순환도 하게 되고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페 사장도 하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장도 여는 막 그런 다 뭐라고 하죠 그거를? 예, 멀티 잡, 막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실천과 관심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지 뭐 제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뭐 많이 알아서 제가 여기 앞에 왔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관심과 실천을 한다고 하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심 중에 하나가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그 규칙을 잘 지키자. 또 그 관심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작년 6월 달에 어떤 법이 나왔냐면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종이컵은 사용해도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는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은 사용 안 되는데 종이컵을 사용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어떤 법이 나왔냐면 이제 종이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매장 안에서 그 다회용 컵으로 먹고 있다가 남으면 일회용 컵에 담아서 가는 이상한 법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애초부터 일회용 컵으로 주는 것보다 낫다. 먹고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아직도 안 지키는 곳들이 많다. 그런 곳들은 우리가 감시자가 돼서 신고를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법안이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은 규칙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떤 쓰레기들을 줄이려고 지금 그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업이나 가게나 소비자가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 중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 요거. 비닐봉투 무상 판매를 편의점에서 금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상 판매도 금지예요. 유상 판매도 금지입니다. 편의점에서 만약에 비닐봉투 필요하세요 하면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계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편의점 내가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나 때문에 벌금 물어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면 구청에서 전화가 가요. 이런 문제로 당신네들 그게 났으니까 그거 시정하세요. 이렇게 시정 조치로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벌금이 물지 않으니까 우리 손님들 중에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구나를 알아챌 수 있게 신고하셔야 돼요. 안전신문고라는 좋은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식점이나 주점업에서는 무상 판매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포장할 때 비닐봉투 값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신고하세요. 나 이거 이거 받아왔는데 비닐봉투 공짜로 줬어요. 이렇게 해서 구청에다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구 많이 보러 가잖아요. 야구 보러 갈 때 예를 들어서 땅땅땅땅 하는 합성 수지 제품을 나눠줬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그리고 마트,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비가 온 날에 우산을 싸는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 빗물 털이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 우산을 싸는 비닐 봉지를 제공하는 게 아예 금지가 됐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백화점, 마트, 뭐 이런 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되면 특히나 아주 이상한 게 약간 정부 기관에서도 아직 나눠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곳들부터 잘 지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퍼지게 되니까. 종이컵 매장 내 사용 금지됐고요. 요게 뭐냐면 플라스틱 빨대도 금지가 됐을 뿐더러 그 뜨거운 거 받을 때 주는 짧은 딱딱한 납작한 빨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금지가 됐는데 나눠주는 곳이 있어요. 네, 비치가 돼 있거나 그러면 비치만 돼 있어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감시자가 되면 이탈리아의 강아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길에서 행복하게 쓰레기 없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지구 닦기나 풋로깅 뭐 이런 축제들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가게에서도 오시면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이 근처 플로깅 하실 분들은 10명 정도 오시면 제가 집게 빌려드리니까 언제든지 플로깅 크루들 모아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리배출할 때 여기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거 하나까지만 말하고 끝낼게요. 내가 쓰는 물건 중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단일 재질로 되어 있는 물건인 거예요. 단일 재질들끼리 모이면 그나마 재활용이 엄청 잘 되는 품질 높은 재활용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아더입니다. 아더. 7번 아더. 사실은 PVC도 문제긴 해요. 얘네는 재활용 잘 안 되는 재질이어서. PVC의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랩. 일회용 랩이에요. 랩은 일반 쓰레기인 거 아시죠? 근데 얘네는 이게 붙어져서 나와요. 아쉽게도. 그리고 막 파이프 같은 것도 PVC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줄이기에는 되게 힘든 거라서 제가 이거는 제외하고요. 1, 2, 4, 5, 6번이 그나마 재활용이 되게 잘 되는 단일 재질로 플라스틱이든 비닐이든 되어 있는데
아더로 되어 있다. 그러면 PP랑 PS가 섞여 있든간 아니면 ABS랑 뭐 P랑 섞여 있든간 이게 섞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섞여 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기 되게 어렵겠죠. 그리고 재활용되더라도 되게 낮은 재질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품이나 이런 되게 멋스러운 플라스틱들 혹은 멋스러운 비닐들은 거의 다 아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재질도 한번 확인해서 단일 재질로 되어 있는지, 요즘에는 재활용 잘됨,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보통도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100원 차이만 안 난다면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을 구매를 하는 그런 습관도 고르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쓰레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쓰레기 줄이는데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열심히 줄이는 방향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거절하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활동이 있고, 그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열심히 도와주는 곳이 이런 공간인데, 자원 순환도 하고 업사이클도 하고 오늘 하실 용기내도 굉장히 응원하는 측면에서 용기내 할 수 있는 품목도 많이 갖추고 있다 정도로 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자, 아직 할 말이 많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 계시면 네. 비닐에 많이 버리는데 그 정부에서 그 공산물에 배치되어 있는 거 재활용 그걸 보면은 반짝이가 붙어 있는 비닐도 그냥 버리라고 있거든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사실 비닐은 문제가 되게 많은 재질이에요.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리배출이 지금 가능하게 되도록 투명 페트병도 따로 모으잖아요. 얘네들은 되게 고품질로 재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모으는 거거든요. 비닐은 근데 똑같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뭉쳐서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닐은 거의 다 에너지 재활용으로 가기 때문에 재질별 분리를 안 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가 다시 비닐이 되는 원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열병합 발전소로 가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얘네들은 그냥 들어가서 소각장에 들어간 일반 쓰레기처럼 한번 태워서 버려지는 것들, 일반 쓰레기들보다 더 잘 타는 석유 기반의 재질로 만들어진 뭉탱이이기 때문에 더 잘 타서 열병합 발전소로 가서 에너지로 재활용이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에너지 재활용률은 높지만 실질 재활용률은 낮아지면서 다시 석유를 캐내서 비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도 다회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저희 가게에는 비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이런 공간에 면주머니를 가지고 와야지 왜 비닐을 가져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비닐은 그분이 뭐 3년 넘게 5년 넘게 쓴 반려 비닐이에요. 네. 왜냐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 제 반려 비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셔서 찾으러 헤매신 적도 있대요. 정말로요. 원래 비닐은 태어날 때 다회용으로 태어났습니다. 종이봉투를 쓰다가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물건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포장으로 종이를 계속 하자니 나무를 계속 잘라야 돼서 나무가 없어져서 환경이 많이 망가질 것 같으니 우리 물에도 젖지 않고 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비닐이에요. 그런데 비닐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쉽고 너무 싸고 얘네들 다시 만들기 너무 좋다 보니까 일회용을 쓰고 다시 만들고 버리고 쓰고 만들고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얘는 다회용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용품이었습니다. 비닐은.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비닐을 쓰실 때는 친환경 용품으로, 용품답게 다회용으로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네. 네. 아니, 저기 다른 분 계셔서. 네. 그럼 보통 우리가 검정 비닐은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데 그냥 우리 일반 그 깨끗한 비닐도 재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검정 비닐도 일반 안 하고 같이 재활용을 넣어도 네, 아주 정말 예리하신 질문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이 모든 거를 다 깔때기처럼 다 듣고 나 혼자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이 역순환을 다시 이걸 반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거를 규제하는 곳은 어디예요? 나라예요. 나라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지금 나는 일반 쓰레기 봉투도 내 돈 주고 샀는데
정부에서 여기 재활용 마크 이게 붙어서 비닐로 버려도 된다고 하는 걸 굳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내가 또 내 돈 내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더로 붙어 있거나 비닐 재질이면 비닐로 버리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이런 규제에 관련해서 의견을 내셔야죠. 비닐들이 에너지 그 재활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실질 재활용률이 높도록 기업들을 규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시거나 의견을 내시는 게 소비자가 취해야 되는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걸 다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검은색 봉지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많이는 안 쓰겠지만 그래도 생긴 거 난 일반 쓰레기로 버릴래? 이건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계속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곳에 의견을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요새는 적극적인 소비 행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 네. 저는 검정비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생님도 멋진 말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검정비닐은 분리를 검정 비닐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분리배출 할 때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닐은 비닐대로 재활용에 버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쓰레기다 봉투에다가 넣으면 재활용률은 어떻게든 높아질지언정 내가 부담하는 쓰레기 그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굳이 내 돈을 계속 써가면서 고쳐지지도 않는 상황 때문에 더 돈을 들여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비닐봉투는 비닐봉투로 재질별 분리 배출을 하되 이 비닐과 관련된 재활용 시스템을 고쳐달라고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검정 비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활용을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보면은 투명 플라스틱 병을 버릴 때 저는 처음에도 뚜껑을 다 분리하고 가운데 라인까지 다 떼서 이렇게 버렸었는데 보니까 그냥 압축해서 뚜껑을 닫아서 버려주시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색깔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이 넣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재활용 과정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는 대로 그 플라스틱은 거의 7가지가 아니라 사실 100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일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 1번부터 6번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3번은 재활용이 잘 안 되고요. 1번부터 6번 중에 그나마 더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게 페트 재질인 거예요. 우리가 페트병이라고 하는 그 투명한 페트. 근데 페트도 색깔이 들어간 페트는 재활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투명 페트만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투명 페트를 모을 때 이거를 돈이 돼야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돈이 되려면 많아야지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가져갈 때 많이 가져가려고 쭈그러뜨려서 압축시킨 상태로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이제 보면은 페트병과 뚜껑은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잘라서 물에 띄우면 하나는 물에 가라앉고 하나는 물에 떠요. 그런 식으로 재활용 시스템 안에서 걸러져서 뚜껑들은 다시 버려지고 아래 페트병만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병뚜껑을 모으는 곳이 있다. 그리고 자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면 페트병만 잘 찌그러뜨려서 터지지 않게 해서 버리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병뚜껑을 이렇게 모으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펴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압축하는 게 그 차선책으로 2번째 맞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럼 그걸 수거해가서 그 뚜껑을 따로 분리하는 사람이 또 작업하고 기계로 작업을 하는데 걔네들은 크기가 작아서 저희가 병뚜껑을 이거를 따로 모으는 이유는 지금 선별장 시스템으로는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은 거의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얘네들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어쨌든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손바닥보다 작은 거니까 뭐 그 병뚜껑, 뭐 마스카라, 립스틱 뭐부터 시작해서 작은 접시 뭐 이런 소스통, 소스 뚜껑 이런 거 잘 안 돼요. 재활용이. 이물질도 많이 묻어 있기도 하거니와.
근데 그래서 그나마 지금 시스템 안에서 재활용이 잘 되는 방법은 얘네들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닫아서 압착해서 버리는 거라고 지방자치는 말을 하는 거고, 그나마 이런 곳들이 있으면 여기에 작은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작은 플라스틱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터주는 게 소비자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안 사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네. 이거 뚜껑 안 쓰시는 게. 그래서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차선책은 병뚜껑이나 페트병이랑 나눠서 분리하는 게 그 두 번째고요. 그나마 세 번째로 광범위하게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페트병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다 비운 다음에 압착해서 그 압착한 게 풀어지지 않게 뚜껑으로 해가지고 버리는 게 세 번째 방법인 거죠. 네. 보통으로 분유나 뭐 이런 인공업체를 보면은 분리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건 종이팩, 어떤 건 멀리팩, 밀박팩 입고 있더라고요. 이걸 똑같이 다 분리를 같은 걸 분리를 해서 제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내려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내려갔더니 그걸 분리해서 버리는 데도 없고 이걸 전부 다 일반 종이에다 버리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멀리팩 같은 거는 은박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겠는 거를 찾아봤는데 뭐 어느 지역은 이게 분리수거가 되는 거고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이거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재활용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시간이 모자라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다행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소비자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같이 모여서 캠페인을 하면 이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 종이팩 문제예요. 종이팩은 그 안에 식음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펄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은 펄프는 종이 재활용을 할 때. 근데 고품질의 펄프는 수입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수입해서 온 걸로 우유팩을 만들고 또 다시 수입해서 온 걸로 우유팩을 만들고 그 우유팩은 그냥 종이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저품질의 종이로 되기 때문에 다시 펄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고품질의 펄프가. 그래서 이 종이팩을 따로 모아보자. 그래서 종이팩들끼리 모으면 고품질의 펄프가 모이니까 우리가 굳이 수입하지 않아도 나무를 자라지 않아도 얘네들이 계속 돌고 돌면 닫힌 삼각형으로 계속 돌 수 있다를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종이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코팅이 되어 있죠. 여기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종이를 해리시키는 것보다 얘가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가 그냥 일반 종이로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일반 종이의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 되게 고품질의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천, 이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인천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1kg를 모아오면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두루마리 휴지 한 장을 주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10리터 종량제 봉투 하나를 줘요. 그런데 멸균팩은 또 안 받아요. 왜냐면 얘랑 얘는 또 다른 해리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얘도 어쨌든 이 안에 굉장히 좋은 품질의 펄프가 들어있고 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단체와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힘을 합쳐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도 모으면서 한 달에 얼마씩 모았는지 기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기록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모아왔다.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해도 잘 모인다. 얼마 정도의 펄프의 가치를 모아냈다는 것을 환산을 시켜서 정부한테 줍니다. 줘서 어떤 걸 하냐면 우리 집 앞에 투명 페트병 따로 모으는 것처럼 종이팩 따로 모으는 분리배출장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걸 모르는 사람도 종이팩 따로 모으는 함이 생겼네?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종이는 여기, 종이팩은 여기다 버려야 되겠다를 알겠죠. 그 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을 만들어 달라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모으고 있고, 지금 당장은 종이팩은 따로 모아서 그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얘네들끼리 모인 거를 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이 옆에다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종이를 가져가시는 분이 요거는 따로 넣어가지고 종이팩 그 분리배출하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예전에 어디 장소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럼 각 구에 있는 각 행정
행동복지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거기 우유팩 모으나요? 그럼 모은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펼쳐서 비워서 헹궈서 분리해서 펼쳐서 말려서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한 30장 모으시면 1kg 될 거예요. 30장 모아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가게에서 모으고 있으니까 모은 대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가게에서 쓰실 수 있는 포인트 50포인트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